안녕하세요. 비밀의 하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읽으면서 되게 통쾌하기도 하고 다시금 열정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기도 한 소설이에요. 인생 2회차 두 여자의 통쾌한 질주. 이노우에 아레노 작가님의 데루코와 루이라는 책입니다. 가부장적 남편을 두고 떠난 데루코와 갑갑한 노인 아파트에서 뛰쳐나온 루이. 줄곧 참기만 한 삶에 지친 70살 동갑내기 그녀들의 미련도 후회도 없는 짜릿한 탈출 여행.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이노우에 아레노 작가님의 데루코와 루이.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루이라면 분명 그렇게 말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데루코는 유부초밥을 만들고 있었다. 양념한 밥에는 차조기와 뱅어, 참깨를 넣었다.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이걸 보면 또 그렇게 말하겠지. 어이가 없다는 얼굴로.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데루코는 평소처럼 머릿속에 루이에게 대꾸했다. 맛있는 게 좋은 걸. 맛있는 걸 먹어야 기운도 난단 말이야. 유부초밥은 전부 20개. 10개는 싸가고 나머지 10개는 도시로의 몫으로 남겨둘 생각이다. 압력솥에서 칙칙 소리가 난다. 데루코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다. 이대로 뜸을 들이면 소고기 와인 조림이 완성된다. 아무리 도시로라도 압력솥 뚜껑 정도는 열 수 있겠지.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오늘 벌써 3번째로 들리는 루이의 목소리. 마지막이잖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니? 데루코는 그렇게 대꾸했다. 소고기 와인 조림은 무척 맛있기도 하거니와 레드와인과 허브로 마리네이드 해둔 고기에 토마토 통조림을 부어 끓이기만 하면 되는 아주 쉬운 요리다. 이틀 전 루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날 장을 보러 가서 재료를 사오고 마리네이드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래, 그때 이미 결정했던 거야. 데루코는 생각했다. 꼬박 이틀 동안 고민한 것 같은 기분이지만 사실은 전화를 받자마자, 아니, 아마 루이의 도와줘라는 말을 들은 순간 결정했던 거야. 데루코는 도와달라고 말하던 루이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떠올렸다. 데루코와 루이는 둘 다 올해로 70이 되었다. 이웃 도시의 공립중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가 14살이었으니까 56년이나 알고 지내는 사이다. 실질적으로 친해진 것은 30이 되어서부터지만 그때부터 헤아려도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동안 루이는 한 번도 데루코에게 도와달라는 말은 한 적이 없었고 그렇게 절실한 목소리를 들은 것도 처음이다. 그래서 데루코는 항상 도움을 받기만 했던 자신이 드디어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 조금은 후련하면서 뿌듯하기까지 했다. 그런 한편으로 도와달라는 그 말은 마치 자신의 목소리처럼 들렸다는 생각도 들었다. 유부초밥이 완성되었다. 하는 김에 계란말이도 만들었다. 도시로가 먹을 것은 칠기 찬압에, 가져갈 것은 나무 도시락통에 담았다. 냉장고에 있던 장아찌까지 조금 썰어서 같이 담아두고 나자 일단 안심이 되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적어도 한 끼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다. 자, 이제 짐을 싸볼까? 벽에 걸린 시계를 슬쩍 본다. 아침 10시를 막 지난 시간이다. 오늘 도시로는 골프를 치러 가서 클럽하우스에서 점심을 먹고 돌아올 예정이다. 괜찮아.
그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충분히 여유롭게 집을 나설 수 있어. 하지만 그렇게 절실한 목소리로 부탁하는 루이를 오래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가능한 서두르자. 데루코는 침실로 들어가 워크인 클로젯에서 리모와의 슈트케이스를 꺼냈다. 해외여행을 갈 때 쓰는 대형 가방이다. 우선 속옷과 옷과 신발을 집어넣는다. 이런 것은 없으면 없는 대로 어떻게든 되는 것들이다. 특별히 애착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튼튼하면서 손빨래가 가능한 것이라는 기준으로 고른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는 가져가기로 했다. 다시 걸칠 기회가 앞으로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반지꼬리, 좋아하는 소설책 3권, 앨범, 이것은 결혼할 때 가져온 것이라서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언니와 나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들어있다. 결혼 후의 앨범도 있지만 이쪽은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다. 결혼 사진도, 파리에 신혼여행을 갔을 때의 사진도 전혀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미련이 없다는 사실이 조금 서글펐지만 그래서 더 마음을 굳힐 수 있었다. 결국 이 집에서 가져가고 싶은 것은 별로 없었다. 슈트케이스를 침실에서 들고 나와 거실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가 아끼던 식기 몇 점과 통조림 몇 개를 챙겨서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침실로 가서 예금 통장과 그 외 귀중품을 숄더백에 챙겼다. 마지막으로 문득 생각이 났다. 드라이버.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뻔했다. 생각나서 다행이다. 데루코는 현관 옆에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원래는 창고용으로 설계된 방이지만 도시로가 서재로 사용하고 있다. 서재라고는 하지만 이 방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적은 없었다. 데루코가 노크를 깜빡하고 문을 열기라도 하면 도시로는 당황한 얼굴로 노트북 컴퓨터를 닫아버리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는 일이지만 드라이버를 찾자. 그런 공구류는 책상 옆 북박이 선반의 플라스틱 바구니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드라이버는 일단 도시로의 것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집에서 드라이버를 쓸 일이 생겼을 때 직접 사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데루코였으니까. 하지만 오늘따라 드라이버가 보이지 않는다. 바구니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뒤섞여 들어가 있지만 드라이버는 항상 가장 위에 놓여 있었는데. 데루코는 초조한 마음에 바구니 안의 물건을 바닥에 모두 쏟아부었다. 여기 있다. 안쪽에 들어가 있었구나. 다행이다. 도시로는 정리정돈과는 영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바구니 안에서 뭘 찾으려고 이리저리 휘젓다가 드라이버가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던 모양이다. 덕분에 드라이버가 없어진 것도 한동안 모르고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물건들을 바구니에 도로 담으려다가 뭔가를 발견했다. 조그만 것. 온라인 금융 거래를 할 때 사용하는 OTP다. 은행명이 쓰여 있다. 거래한 적이 없는 은행이다. 아니, 거래는 있었을 것이다. 도시로가 나몰래 거래하던 곳이 이 은행이었을 것이다. 데루코는 그것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바구니를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마지막으로 데루코는 부엌에 있는 원목 수툴에 앉았다. 부엌은 데루코의 성역으로 수툴은 동료이자 이 집안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다. 여기서 이 의자에 앉아 밤을 까고 콩나물 뿌리를 다듬고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높은 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부엌에서 꺼내와 밟고 올라서기도 했다.
도시로에게 한번 그런 일을 부탁했다가 어마어마한 비난과 잔소리가 돌아오는 바람에 그 후로 2번 다시 부탁하지 않았다. 할 수만 있으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다. 식기 수납장 서랍에서 꺼낸 규교도의 편지를 아일랜드 식탁 위에 펼친다. 무슨 말을 남길지 생각했다. 잘 있어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싶었지만 억측의 여지를 남겼다가는 쓸데없이 일이 커져서 뒷수습이 귀찮아질지도 모른다. 잘 있어요. 저는 떠납니다. 이건 어떨까? 아직 억측의 여지가 있을까? 나에게 갈 곳이 있을 리 없다고 그이는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 더 밝은 느낌으로 쓸까? 굿바이라든가? 더 불안하게 만들려나? 도시로가 다자이 오사무의 굿바이를 읽었을 리 없지만 게다가 그이와 헤어지는데 굿이라는 형용사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일단 내가 죽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분명히 해둬야 한다.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가는 사태는 피하고 싶으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도시로가 알아야 한다. 도시로는 체면에 목을 매는 성격인 만큼 경찰까지 불러서 일을 키우기도 싫고 주위에도 당분간 비밀로 해야겠다는 심경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데루코는 생각 끝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적었다. 잘 있어요. 나는 이제부터 살아갈게요. 그렇게 데루코는 슈트케이스를 끌고 39년간 살아온 그 집을, 아니 45년에 이르는 도시로와의 결혼 생활을 박차고 나왔다. 데루코는 핸들을 쥐고 있다. 은색 BMW. 도시로의 애차다. 이것을 훔친 것은 상당히 꺼림칙하지만 앞으로는 차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도시로가 골프를 치러 갈 때는 항상 동료 중 누군가가 데리러 와서 도시로를 태워간다. 그래야 점심 식사 때 맥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행의 날을 오늘로 잡았다. 운전은 익숙하다. 왜냐하면 골프를 치러 갈 때와 비슷한 이유로 술을 마신 도시로를 데리러 가는 일이 자주 있었으니까. 그이가 정년을 맞기 전에는 일주일에 사흘을 자정 무렵이 되면 신밭이나 긴자로 차를 출발시키곤 했다. 도시로가 데루코에게 면허를 따게 한 것은 그러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이 차를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 차 쪽은 도시로가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을 게 틀림없어. 데루코는 생각했다. 차에 타면서 루이에게 이제 출발한다고 전화를 해두었다. 역 앞의 로터리에 루이가 이미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빨간색의 책 넓은 모자에 까만색과 하얀색 줄무늬가 들어간 여름 니트, 선명한 초록색의 나팔 바지, 큰 체격과 글래머러스한 체형, 이목구비가 모두 크고 뚜렷한 얼굴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여배우의 만년을 떠올리게 한다. 외모도 성격도 루이와 나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정반대라고 데루코는 생각해왔다. 반면 데루코는 귀 밑까지 오는 백발의 단발머리에 키는 루이와 비슷하지만 몸집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목구비도 동양적이고 오늘은 줄무늬 린넨 셔츠에 넉넉한 치노 팬츠 차림이다. 루이. 데루코는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루이를 불렀다. 루이는 조금 놀란 듯했다. 이제까지 데루코가 루이와 만날 때 차를 끌고 나온 적은 없었으니까. 루이는 조수석에 올라탔다. 짐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다. 그것은 뒷좌석에 실었다. 늦었잖아. 그것이 루이의 첫마디였다. 육감적인 그 입술에 빨간 립스틱이 발라져 있는 것에 데루코는 감탄했다.
전화하고부터 10분도 안 걸렸는데 로터리를 나가면서 데루코가 말했다. 내가 전화한 것은 엊그제잖아. 이틀이나 기다리게 하고 말이야. 내가 이 나이에 계속 망카에서 자야겠니? 망카? 만화카페. 아주 싸게 머물 수 있거든. 비주호보다 훨씬 더. 비주호? 비즈니스 호텔. 다 줄여 말하니까 못 알아듣겠어. 그걸 못 알아듣는 건 네가 BMW나 끌고 다니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모님이라서 그런 거고. 그래, 이틀 걸려서 서방님 허가가 떨어진 거야? 나 너희 집에 좀 묵을 수 있어? 서방님이라고 부르지 말아줄래? 주상복합 아파트 옆에 교차로에서 신호에 걸려 차를 멈췄다. 루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데루코와 도시로의 관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미안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 그게 루이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기대가 되기도 해. 처음이니까 말이야. 내가 너의, 그러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거. 배우자라는 표현 쪽을 선택하다니. 루이로서는 고민한 결과일 거라고 데루코는 생각한다. 안 만나. 데루코는 말했다. 뭐? 집에 없어? 어디 갔니? 내가 온다고 해서? 아니야. 그 사람이 있는 집에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뭐라고? 무슨 소리야? 그럼 지금 어디로 가는데? 나가노.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데루코는 왼쪽으로 핸들을 돌렸다. 이 길을 따라가면 고속도로로 들어서게 된다. 길은 한산했다. 여름 휴가철은 이미 지났고 오늘은 평일이니까. 하늘은 맑고 기온은 높다. 에어컨을 튼 차 안에 여름의 마지막 발버둥 같은 따가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도착하면 물은 바로 쓸 수 있으려나? 데루코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 루이에게서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났기 때문이다. 불쾌한 냄새는 아니지만 뭔가 인공적인 과일 향이 난다. 아마 망카에 있던 샴푸나 비누 냄새겠지? 물론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는다. 망카라는 게 어떤 곳인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이틀이나 참고 지내야 했다는 게 미안할 뿐이었다. 별장이 있는 줄은 몰랐네. 루이가 말했다. 그 이야기는 아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역시 신경이 쓰이는 모양이다. 아니 뭐. 데루코는 말을 흐렸다. 언제 샀어? 알려줬으면 놀러 갔을 텐데. 올해도 갔다 왔어? 역시 있는 집은 다르네. 또 내가 싫은 소리 할까봐 비밀로 했구나. 알아서 대답까지 생각해 주기에 데루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속 시원하다. 루이는 양팔을 쭉 뻗었다. 차 안에서는 모자도 벗고 있어서 금색에 가까운 연갈색으로 염색한 짧은 머리카락이 위아래로 살랑거렸다. 좁아 터진 차 안이라도 실버타운보다는 훨씬 나아. 숨이 쉬어지잖아. 공기가 맛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데루코는 반격태세로 돌아서기로 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 살겠다니 너에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 실버타운이 아니라 시니어 레지던스야. 자기가 실버타운이라고 말해놓고선 루이는 그렇게 정정했다. 실버나 시니어나 노인들만 들어간다는 점에선 똑같잖아. 데루코는 그렇게 받아쳤다. 사실 실버타운과 시니어 레지던스가 어떻게 다른지 루이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우리 노인 맞는데 뭐. 루이가 입술을 삐죽거렸다.
노인이라는 단어는 말하다 보면 노인이라는 외국어처럼 들리는데 그러면 어쩐지 양팔을 앞으로 뻗은 채 우어 신음하며 배회하는 좀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 사실은 그런 생각 하지도 않으면서. 데르코가 말하자 루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뭐 그렇긴 하지 라고 동의했다. 데르코가 웃자 루이도 따라 웃었다. 데르코는 갑자기 즐거워졌다. 항상 그렇다. 루이와 함께 있으면 늘 즐겁다. 말싸움을 하고 있다가도 결국엔 즐거워진다. 암흑 같은 자신의 인생에서 루이의 존재는 구원과도 같았다. 기가 죽어 있었던 것은 인정할게. 믿을 수가 없었다니까. 모처럼 복권에 당첨됐는데 실버타운에 들어가는데 다 써버리겠다니 말이야. 당첨금은 50만 엔이었다. 루이는 그것을 보증금에 보태서 실버타운에 입주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던 것이다. 데르코가 만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는 이미 루이가 모든 수속을 끝낸 뒤였다. 유쾌한 장소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게까지 형편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루이는 전방을 노려보면서 말했다. 그 형편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화로 대충 들었다. 데르코도 루이와 마찬가지로 어이없어하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무용담에 대해서도. 본때를 보여줬다며 어떻게 한 거야?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에 들을 생각이었는데 참지 못하고 묻고 말았다. 루이는 슬쩍 데르코 쪽을 보고는 무릎 위에 모조 벗긴 백 안을 뒤적거렸다. 이거. 루이가 꺼내서 보여준 것은 립스틱이었다. 루이가 뚜껑을 열자 내용물이 다 닳아버린 것이 보였다. 오늘 루이의 입술과 같은 색깔이다. 이걸로 대문짝만하게 X표를 그려줬지. 나쁜 놈들의 문짝에 말이야. 뭐였지?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아니라 열려라 참깨가 나왔던 그거 말이야. 알리바바. 신이 난 데르코가 크게 소리쳤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이다. 도적이 알리바바의 집을 발견해서 문에 표시를 해놓자 모르지 않아라는 현명한 처녀가 이웃집 문에도 모조리 표시를 해서 알리바바의 집을 찾지 못하게 했다. 맞아, 그거야. 찾지 못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놈들의 악행을 널리 알리려고 한 거지만 말이야. 그놈들이 도적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립스틱으로 문에다 X표를. 그랬으니 도망칠 수밖에 없겠네. 하하하하. 데르코는 크게 웃었다. 루이와 함께 있으면 자주 이렇게 웃게 된다. 그때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네 웃음소리가 정말 좋아. 루이는 싱글싱글 웃으며 말했다. 어머, 나한테는 루이 네 웃음소리가 그래. 데르코가 대답했다. 말은 잘해. 루이는 쑥스러워하며 팔꿈치로 데르코를 쿡쿡 찔렀다. 데르코는 다시 하하하 마음껏 웃으며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데르코와 루이가 중학생이었을 때 둘이 살던 도쿄 외곽 지역에는 농가 밭이 아직 제법 남아있었다. 데르코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토마토다. 학교 가는 길에 토마토 밭이 있었다. 밭과 밭 사이의 좁은 두렁길을 걸어 학교를 다녔다. 여름이면 작고 파란 토마토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다가 빨갛게 다 익기 전에 수확되어 밭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러다 가끔 한두 개씩 빨갛게 익을 때까지 남아있는 토마토가 있었는데 그런 토마토를 볼 때마다 당시의 데르코는 루이를 떠올리곤 했다.
갈라지거나 모양이 일그러진 탓에 외롭게 남아 빨갛게 익어가는 토마토. 꿋꿋하게 살아남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지만 그 꿋꿋함에는 어딘가 비장함이 감돌았다. 갈라진 토마토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 표정은 루이의 웃는 얼굴과 겹쳐 보였다. 그때는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것도 아니다. 데루코와 루이는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동안 같은 반이었지만 접촉은 거의 없었다. 드넓은 초원의 초식동물과 육식동물 같은 관계였다. 아니, 초원에서라면 사자가 얼룩말을 덮치는 사건이라도 일어났겠지만 그런 종류의 접촉마저도 없이 각자의 구역에서 서식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데루코는 교내 모의고사에서 항상 3등 안에 드는 우등생이었고 루이는 시험을 보다 말고 교실을 나가버리거나 가방 안에 담배를 숨겼다가 들켜서 수시로 교무실에 불려가는 불량 학생이었다. 서로 상대방의 존재를 알고 있기는 했지만 말을 나눌 기회도 필요도 없이 중학교 2학년을 보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말에 태풍에 버금가는 큰 비가 내렸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는 비가 그친 상태였지만 데루코가 토마토 밭까지 와봤더니 두렁길이 완전히 물에 잠겨 있었다. 공포에 사로잡혀 우두커니 서 있는데 거기에 루이가 나타났다. 나중에 루이에게 집 주소를 물어보았더니 그 두렁길은 루이가 학교로 가는 길이기도 했다. 평소에는 데루코보다 훨씬 늦게 그 길을 지나갔지만 그날은 가까운 강에 물이 얼마나 늘었나 구경하러 갔다가 바로 학교로 향하던 길이었다. 그러자 같은 반에 얼룩말 아니면 기린쯤 되는 여자애가 거기에 발목이 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런 경위였다. 우와, 거의 개울이나 다름없는 상태의 두렁길을 보고 루이는 기쁜 듯이 탄성을 질렀다. 가자. 루이가 데루코에게 말했다. 데루코가 멍하니 서 있자 손을 잡아 끌었다. 오늘은 일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는데 데루코는 루이와 함께 질퍽거리는 진흙탕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야, 세상에, 굉장하다. 루이는 소란을 떨면서 데루코를 거침없이 잡아 끌었다. 너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어? 중간에 갑자기 물이 깊어지자 교복 치마를 둘둘 걷어 올리면서 루이가 물었다. 어? 아니 뭐. 데루코도 루이를 따라 치마를 걷으며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려 했다. 역시 우등생은 다르네. 데루코가 뭐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루이가 혼자서 그렇게 대답하는 바람에 그 밑도 끝도 없는 납득 방식에 데루코는 저도 모르게 웃어버렸다. 아하하하. 생각해보면 그것이 데루코가 루이 앞에서 소리내어 웃은 첫 순간이었다. 물에 잠기지 않은 곳까지 도착하자 루이는 그럼 잘 가 하고 한 손을 들어 보이고는 뛰어서 가버렸다. 그건 널 배려해서 그런 거야. 같이 등교했다가는 괜히 입방아에 오르내릴 테니까 말이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중에 루이는 그렇게 설명했다. 신발도 교복 치마도 흠뻑 젖어버리는 바람에 그날은 둘 다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수업을 받았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관계가 가까워지는 일은 없었다. 둘 사이의 교류가 시작된 것은 그로부터 16년 뒤의 일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루이가 말했다. 지금 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조성된 허브가든의 벤치에 앉아있다. 아침에 밀크티를 한 병 마신 것이 다라고 루이가 말하기에 여기서 유부초밥을 먹기로 한 것이다. 이럴 때마저도 굳이 이런 걸 만들어 온다니까. 정말. 나야 계속 편의점 도시락으로 연명하던 참이라 고맙지만 말이야. 역시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데루코는 그렇게 생각하는 한편 루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이 그럴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도시로에게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떠나왔다는 것도 앞으로의 계획도 아직 밝히지 않았으니까. 우와, 뱅어가 들어있잖아. 요리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구나 너. 진짜 너무 맛있다. 루이는 환성을 질렀다. 데루코도 함께 먹었다. 당연히 맛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는데 공을 들인다는 것은 나의 좋은 점일까? 나쁜 점일까? 도시로도 유부초밥을 먹으려나? 하는 생각이 문득 스쳤다. 먹어주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누굴 놀리는 거야? 하고 소리치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쪽이 마음 편할지. 그것도 잘 모르겠다. 도시로가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어쨌든 45년간이나 함께 살았으니까. 루이는 세 개째의 유부초밥에 손을 뻗고 데루코도 한 개 더 먹을까 생각하던 그때였다. 거참, 느긋하게도 드시네. 하는 험악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여기 기다리는 사람 안 보여요? 휴게소가 무슨 소풍장소인 줄 아나. 남들 생각도 좀 하쇼. 시비를 걸어온 것은 30세 정도의 체격 좋은 남자였다. 말과 태도가 험악한 데 비해 입은 옷은 빨간 폴로 셔츠에 화이트 진으로 극히 평범했다. 그 옆에는 남자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미니스커트와 탱크톱에 시스루 볼레로 같은 것을 걸친 여자가 서서 곱게 화장한 얼굴로 이쪽을 노려보고 있다. 거기 저희가 여기 오면 항상 앉는 자리거든요. 여자는 싸나운 표정으로 그렇게 말했다. 데루코는 흘끗 루이 쪽을 보았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침입자를 응시하고 있다. 대꾸를 하지 않는 것은 입안 가득 유부초밥이 들어있는 탓일 것이다. 데루코는 망설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망설이지 말자는 것이 이제부터 살아갈 인생의 테마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숄더백을 뒤져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그리고는 천천히 셔츠의 오른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이쪽 팔에는 문신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다. 빨간 폴로 셔츠의 남자와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좋았어. 데루코는 마음속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미니스커트의 여자가 불을 뿜었다. 뭐야? 팔토시잖아. 큰일 났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나? 차창 밖으로 이팔을 슬쩍 내밀면 시비가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고 설명서에 쓰여 있었는데 뭘 잘난 척하면서 팔을 걷고 있어요? 웃겨 정말. 보자 하니까 내가 우스워 보이쇼? 거기 할머니. 다시 공격이 시작되고 말았다. 데루코는 다시 루이를 쳐다보았다. 한심하지만 어떻게 좀 해달라는 표정이었을 것이다. 루이가 눈을 부라렸다. 유부초밥을 드디어 다 삼킨 것이다. 사람 우습게 보는 건 그쪽이지. 다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에 앉고 싶거든 예의 바르게 부탁해. 항상 앉는 자리라니. 내가 웃기지도 않아서. 댁들이 와서 앉았건 말건 우리가 알 게 뭔데. 할머니인 줄 알면 노인 공경이라도 할 일이지. 웃기고 있는 건 그쪽이세요.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정말. 대단한 박력이다. 루이는 샹송 가수니까 성량이 크다. 가든 내에 있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이쪽을 보고 있다. 주차장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쳐다볼 정도다. 두 젊은이는 확연히 기가 죽어 보였다. 할머니가 이렇게 반격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됐어, 그냥 가자. 여자가 남자에게 속삭였다. 쳇! 남자가 들으라는 듯이 크게 혀를 차고는 둘은 사라졌다. 데루코는 세 번째로 루이 쪽을 보았다.
이번에는 조심스레 눈치를 보듯이. 그래도 애썼어. 얄밉게도 루이는 상냥하게 그렇게 말하고는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웃음을 꾹 참는 얼굴로. 고속도로를 벗어나자 차 안은 조용해졌다. 문신 모양 팔토시를 두고 한바탕 웃어 젖히더니 루이는 이제 좀 만족한 모양이다. 데루코의 긴장감이 전해진 탓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알아차렸는지도. 지금 차는 야스가타케 기슭의 별장지 안을 달리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철저히 조사해 두었다. 하지만 어느 집이 좋을지는 실제로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너네 별장인데 어딘지를 잊어버린 거야? 언덕 꼭대기까지 올라온 끝에 데루코가 차를 유턴하자 루이는 조금 불안한 듯이 그렇게 물었다. 좀 조용히 해봐. 데루코는 오른쪽 길로 들어섰다. 이 계절의 별장지 안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른 차도 입주민도 전혀 마주치지 않았다. 물론 그런 시기인 것을 감안해서 이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다지 관리가 철저하지 않은 산속 깊은 곳의 별장지라는 것도 중요한 점이었다. 쭉 돌아본 끝에 후보를 2채 찾아냈다. 이쪽 길도 좋아 보인다.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반대편에 집이 한 채 있다. 데루코는 그 집으로 들어갔다. 차를 세운다. 나무에 가려져서 밖에서 보기에 차가 바로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도 바람직하다. 증갈색 통나무로 지어진 단순한 구조의 집이었는데 상당히 낡아서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안심이 되기도 했다. 여기로 하자. 그렇게 정했다. 여기야? 루이가 실망한 기색을 보이며 물었다. 좀 더 모던하고 깨끗한 별장을 상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런 집에는 언제 주인이 찾아올지 모르는 걸. 여기야. 데루코는 결연하게 그렇게 말하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당연히 잠겨 있었다. 몇 년씩 방치해 두더라도 보통 문 정도는 잠그겠지. 괜찮아. 그래서 이걸 가져왔으니까. 데루코는 숄더백 안에서 드라이버를 꺼냈다. 비밀의 하원이 들려주는 이노우에 아레노 작가님의 데루코와 루이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처럼 대리만족과 통쾌함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비밀의 하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 들고 찾아올게요.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좋은 하루,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밤 되세요.